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무게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SNS 하다가 재밌는 글 보면 바로 공유 버튼 누르잖아요. 아니면 친구한테 너 그거 들었어? 하면서 바로 얘기를 옮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딱 1초만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이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공자가 남긴 아주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는 책, 바로 논어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구절이 바로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원문인데요. 자왈, 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짧지만 오늘날 우리의 소통 방식에 대해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말해버리는 것, 그건 바로 덕을 버리는 짓이다. 와,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가볍게 퍼뜨리는 걸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 개념이 바로 도청도설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한자들이 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도청, 길도에 들을 청, 말 그대로 길에서 듣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설, 길도의 말씀설, 이건 길에서 말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스치듯 들은 말을 다시 길에서 똑같이 가볍게 휙 뱉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덕지기야 라고 하죠. 덕자에 버릴 기자. 이건 그냥 작은 실수를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공자는 아예 자신의 덕, 자신의 인격을 그냥 내다 버리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들은 말 좀 옮겼다고 해서 자기 덕을 버리는 거라고까지 말하다니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자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봤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가십이나 뒷담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도청도설은 개인의 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와닿게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인 유지라는 분이 공동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단 하나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다들 그 어른을 의심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을 본 공자가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직접 조사를 시작합니다.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쭉 추적해보니까 진춘이라는 상인에게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진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옮겼을 뿐이라고, 사실 확인 같은 건 안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경솔한 말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불신으로 태워버릴 뻔한 불씨가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사라졌던 회계장부가 발견되면서 유지의 결백이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하고 신뢰도 회복되는 듯했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이 남긴 상처, 그리고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겠죠.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공자가 남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흘러다니는 말은 바람처럼 휙 퍼져나가지만 신뢰라는 건 돌멩이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은 정말 쉽고 가볍지만 신뢰는 쌓기는 어둡고 무겁다는 거죠. 자, 이 옛날 이야기 듣고 보니 어떠세요?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우리가 정보를 듣고 퍼뜨리는 길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길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회사 메신저, SNS 피드,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 친구들하고 하는 단톡방, 심지어는 회사 휴게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말이 나오면 이런 현대적인 길들을 통해서 정보가 얼마나 순식간에 퍼져나가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어디서 프로젝트 관련 아이디어를 주워듣고는 이거 확실하대! 하면서 동료한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그거 확실한 정보야? 확인 안 된 얘기 함부로 퍼뜨리면 문제될 수도 있어. 하고 상기시켜주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말실수로 덕을 버리는 대신 그 단단한 신뢰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말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기 전 마음속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일단 듣습니다. 어떤 정보든 일단 접하겠죠. 둘째, 바로 말하지 말고 생각합니다. 잠깐 멈춰서 이게 사실일까 확인해보고 이 말을 퍼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한 번 더 숙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말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면 그때 신중하고 사력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신뢰를 쌓고 내 인격과 품위를 지키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도, 즉 평판은요, 결국 한 번의 대화, SNS에 올리는 글 하나, 공유 버튼 한 번 누르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수많은 사람이 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의 말은 불신과 혼란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단단한 신뢰를 쌓고 있나요?